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막 발표한 그 따끈따끈한 자료죠.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예비안. 예, 이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꼼꼼하게 뜯어보면서 여러분 입시 전략 짜시는데 도움될 만한 정보들 쏙쏙 뽑아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요. 이게 아직 예비안이라는 거.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건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점이 중요하죠. 그래도 이제 2027학년도 대입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뭐랄까 큰 그림을 그리고 중요한 변화의 방향을 미리 읽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수시랑 정시 모집의 핵심 내용, 그리고 전형될 특징, 또 눈에 띄는 변화들,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 이건 진짜 꼭 알아야겠다 싶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복잡한 입시 정보, 핵심만 남기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니까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모집 구조의 틀 안에서 어떤 전형이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각 전형에서 뭘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2027학년도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좀 강조되는 부분들 잘 눈여겨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제일 큰 그림부터 전체 모집 규모부터 확인해 보죠. 한국외대가 2027학년도에 총 3,729명 이 정도 인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2025학년도 미충원 2월 인원까지 포함된 숫자라고 하네요. 네, 그중에서 수시 모집으로 2,178명, 비율로는 한 58.4% 정도 되고요. 정시 모집으로는 1,551명, 그러니까 약 41.6%를 선발합니다. 여전히 수시 비중이 정시보다는 조금 더 높게 유지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정원 내 모집 인원만 딱 놓고 보면요. 학생부 위주 전형이 1,659명으로 제일 많아요. 47.7%. 그 다음이 이제 수능 위주 전형 1,366명으로 39.3%.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이 452명, 13.0% 순서입니다. 네, 이 비율만 봐도 한국외대가 어떤 전형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대략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시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전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이거부터 살펴볼까요? 총 37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전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변경 가능성 이거 하고요. 교과 성적 반영 방식입니다. 이게 좀 독특해요.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 성적은 그 등급 환산 점수랑 원점수 환산 점수 중에서요. 학생한테 더 유리한 점수를 자동으로 적용해 준다고 해요. 그건 좋네요. 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성취도를 등급별 환산 점수로 반영하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문과, 이과 계열 구분 없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를 전부 다 동일한 비율로 반영한대요. 특정 과목 쏠림 없이 골고루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특정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잘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와, 그리고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정말 이건 좀 파격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면요, 이 전형에는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건 진짜 강력한 기준인데요. 그렇죠. 그 학교장 추천이라는 전형의 취지를 좀 살려서 아마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추천서만큼이나 학생의 학교 생활 태도 이걸 중요하게 보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룹입니다. 면접형, SW, 이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죠. 서류형,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까지. 이걸 다 포함해서 총 1,284명을 선발합니다. 꽤 많죠. 네, 맞네요. 이 전형들은 기본적으로 그 학생부 기록부라는 서류를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크게 보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합적 평가, 그러니까 정성 평가라는 거는요. 단순히 내신 등급이나 수상 경력 개수만 딱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기록된 활동의 내용,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
또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면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아, 전형 방식도 조금씩 다르죠. 면접 보는 전형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네, 면접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로 먼저 걸러요.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하고 면접 5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립니다. 1단계 성적도 중요하고 면접도 중요하고 반반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SW 인재, 서류형, 기회균형 전형을 별도의 면접 없이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잘 선택해야겠죠. 서류에 강점이 있다 싶으면 서류형을, 면접을 통해서 나를 더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면접형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그 학교폭력 관련 규정이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추천 전형처럼 여기도 아예 지원 불가인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교 폭력 기록이 있다고 해서 지원 자격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아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하지만 중요합니다. 그 학교폭력 예방법에 명시된 조치 사항의 경중에 따라서요. 즉 1호부터 9호까지 처분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따라 감점 처리됩니다. 감점이요? 네, 이건 정원외 특별 전형인 재외북민 특별 전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고요. 감점 폭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감점 폭이 최소는 총점의 1%에서 시작해서요. 사안이 좀 심각할 경우에는 최대 100% 감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100% 감점이요? 그럼 뭐 사실상 그렇죠. 100% 감점이면 사실상 불합격 처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교폭력 기록은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군요. 자, 수시의 마지막 주요 주자, 논술 전형입니다. 452명을 선발하고요. 이름 그대로 논술고사 성적 100%로 합격자를 뽑습니다. 네, 이 전형 역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목표하는 학생들은 변경되는 기준을 좀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 내역, 이걸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내신이나 활동이 전혀 안 들어가는군요. 네, 오로지 논술 실력 하나 하고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 이걸로만 승부를 보는 거죠. 뭐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글쓰기에 좀 자신 있거나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들한테는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좀 자유로운가요? 논술 100%니까? 아닙니다. 논술 100% 전형이라도 학교폭력 기록에 따른 감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 여기도요. 네, 앞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설명드린 기준하고 동일하게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감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수시에서는 학교장 추천은 학폭 기록 있으면 아예 지원 불가.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랑 논술은 기록이 있으면 감점 처리. 네, 맞습니다. 한국외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로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죠. 총 1,551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네, 정시의 핵심은 단연 수능 일반 전형입니다. 전체 정시 인원의 대부분인 1,366명을 이 전형으로 모집하니까요. 평가 방식은 수능 성적 100%입니다. 수능 성적 반영 방식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표준 점수,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 이게 좀 용어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짚고 봐야죠. 국어하고 수학 영역은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표준 점수라는 건 해당 과목 시험의 평균 점수랑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되는데 쉽게 말해서 시험의 난이도를 보정한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어려운 시험 잘 보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어려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시기죠. 그럼 탐구 영역은요? 사탐과탐. 는 아시다시피 전체 수험생 중에서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나타내는 수치고요. 예를 들어 100분이 95다 그러면 상위 5% 안에 든다는 의미죠. 그런데 한국외대는 이 100분위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서 만든 변환 표준 점수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변환 표준 점수요? 아, 그건 또 왜 쓰는 건가요? 복잡하게. 그게 탐구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나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 이런 걸 대학 자체적으로 좀 보정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떤 탐구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너무 달라지는 걸 막고 좀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대학의 의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영어는요?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 등급에 따라서 대학이 정한 환산 점수를 적용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집 단위별로 영어 반영 비율이 20%인 곳도 있고 15%인 곳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 비율이 달라요. 네. 이 비율에 따라서 적용되는 등급별 환산 점수표가 다르니까요. 지원하려는 학과의 영어 반영 비율하고 점수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꼭 확인해야겠네요. 그럼 한국사 영역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한국사는 총점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는데 한국외대는 감점 방식을 택했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거나 아주 작지만 4등급부터는 감점폭이 커지는 구조예요. 아, 4등급부터는 좀 불리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 한국사도 최소 3등급 이내는 받아두는 게 유리하겠죠. 네. 아까 정원 외 특별 전형도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네, 맞아요. 정원 외엔 농어촌 학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에서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열별로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이 달랐거든요. 근데 2027학년도 계획안에서는 이 구분을 없애고 반영 비율을 통일했습니다. 아, 계열 구분이 없어졌군요. 네, 두 전형 모두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사회과학 2과목 20% 이렇게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일반 전형의 학과별 다량한 반영 비율하고는 또 다른 점이니까 해당 전형 지원자들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규정은 예외가 없겠죠? 맞습니다. 정시의 모든 전형, 일반 전형이든 특별 전형이든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있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 처리됩니다. 정말 수시부터 정시까지 한국외대가 2027학년도 입시 전반에 걸쳐서 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시와 정시의 주요 내용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2027학년도 한국외대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방금도 강조했지만 그 학교폭력 관련 규정의 강화입니다. 학생부 추천 전형은 아예 지원 자체가 불관여하고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등 나머지 거의 모든 전형에서도 기록이 있으면 정도에 따라 감점된다는 점. 이건 정말 2027학년도 입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니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하네요. 두 번째로는 전형 유형이 정말 다양하다는 점, 이걸 뽑을 수 있겠네요. 면접형, 서류형, SW 인재, 기회균형 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위한 논술 전형. 마지막으로 수능 성적에 강점이 있는 학생을 위한 수능 위주 전형까지 정말 다양하죠. 네, 그러니까 각자의 강점하고 상황에 맞춰서 가장 유리한 전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학이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열어두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여러 유형의 인재를 뽑고 싶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통합 모집 단위 운영도 좀 눈에 띄는 특징 같아요. 영어대학 통합 모집, 사회과학대학 통합 모집 이런 식으로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건 1학년 때는 특정 학과 소속 없이 해당 단과 대학으로 입학해서 교양이나 기초 전공 과목을 좀 폭넓게 탐색한 뒤에요. 2학년 올라갈 때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아, 1학년 때 탐색 기간을 갖는 거군요. 그렇죠. 아직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1년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탐색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최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어떤 단과 대학과 학과들이 통합 모집을 하는지는 계획안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캠퍼스 간 차이가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논술 전형의 경우에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용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아, 캠퍼스별로 다르군요. 네. 대체로 서울 캠퍼스의 기준이 글로벌 캠퍼스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캠퍼스는 국수형 탐중 1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를 요구하는 학과가 많은 반면에 글로벌 캠퍼스는 2개 합 6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따라서 지원하려는 캠퍼스하고 학과의 정확한 수능 최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계획안에서 정말 유용한 정보는
각 학과별로 어떤 전형을 통해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스페인어과에 가고 싶다. 그러면 2027학년도 계획상으로는요. 학교장 추천으로 10명, 학생부 종합 면접형 11명, 학생부 종합 서류형 12명, 기회균형 4명, 논술 12명, 정시 나군 일반 전형 15명. 이렇게 전형별 모집 인원을 미리 딱 파악하고 나한테 맞는 전형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와, 정말 상세하네요. 네, 다른 학과들도 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목표 학과가 있다면 이 표는 정말 뭐랄까 보물지도나 다름없습니다. 네, 맞아요. 더불어서 그 기회균형 전형의 다양한 지원 자격들,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서해우도 학생 등등 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세부 요건, 예를 들면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경우 부모님의 해외 근무나 체류기간 조건, 학생 본인의 해외 학교 재학 및 체류기간 조건 같은 것들, 이런 특정 전형의 자격 요건도 아주 꼼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자격 요건 확인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해당 전형을 고려한다면 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내가 충족하는지 반드시 세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 학생 자격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하고 재학 요건이 꽤 까다로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정말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예비안을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전체 모집 규모와 비율부터 시작해서 수시와 정시의 주요 전형들, 평가 방식의 특징, 그리고 수능 최저나 학교폭력 관련 규정 같은 중요한 변화들까지 짚어봤네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2025년 10월 현재 발표된 예비 계획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향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맞아요. 최종 확정안은 나중에 나오죠. 네, 최종 확정된 2027학년도 모집 요강은 보통 수시는 2026년에, 정시는 2027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실제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최종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획안에 언급된 원서 접수 일정 같은 것도 현재로서는 그냥 예시일 뿐이고요.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입시 정보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오늘 내용 중에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내가 목표하는 학과의 구체적인 전형별 모집 인원,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던 그 학교폭력 관련 규정, 혹은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다양한 평가 방식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국외대는 전통적으로 어문학하고 국제학 분야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점을 보여왔죠. 그렇죠. 독보적이죠. 그런데 이번 계획안에서도 보면 AI 융합대학 신설이라든지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대학 운영, 그리고 양 캠퍼스에서의 자유전공학부 확대 같은 것들. 이런 새로운 학문 분야나 융합 교육에 상당히 힘을 싣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군요. 네. 이러한 변화들이 앞으로 한국외대의 학문적 색깔을 어떻게 좀 바꿔나갈지, 그리고 2027학년도 이후 입학하게 될 학생들에게는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게 될지, 이런 걸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입시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